네, 안녕하세요. 빗솔교육 임소민 대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쓰는 법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예시로 든 과목은 국어이고 학과는 간호학과 버전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다른 학과들을 쓸 때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은 소개해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셔서 학과 적합성 혹은 계열 적합성을 어떻게 드러낼지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대체로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쓸 때 이렇게 생긴 자기평가서를 줄 거예요. 뭐 학교마다 양식이 약간 다르긴 하겠지만 대체로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수업이나 뭐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이나 본인에게 의미 있었던 활동 이런 걸 위주로 좀 적으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공 적합성을 어떻게 드러내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사실 이때 중요한 게 내가 수행 평가를 어떤 주제로 해 놨는가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과목별 세특에서 전공 적합성을 드러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편한 방법인데 수행 평가를 잘 해 놓으면 돼요. 그래서 수행 평가 시간에 이걸 나의 전공, 희망 전공, 진로와 관련지어서 많이 제출을 해 놓았다면 이제 한 해가 끝날 때 지금의 시점에서 생기부를 쓰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행 평가가 없는 학교라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학교에도 해도 되긴 하지만 심화 탐구 보고서를 써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이 만약에 간호학과를 가고 싶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런데 이 학생이 단순하게 학교 수업 열심히 들었다 아니면 문학 시간에 작품을 읽었다 이런 내용만 있는 것보다는 전공이나 내가 배우는 과목과 관련해서 이건 학교 과목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화 보고서를 써 준다면 그리고 이걸 제출한다면 굉장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아니라면 독서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국어 과목일 때는 크게 국어가 문학과 비문학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전공 관련 문학책을 읽어도 좋고 아니면 비문학을 읽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전공 적합성을 드러낼 수 있는 소스를 미리 많이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수업을 이야기할 때도 뭔가 전공과 관련해서 발표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확실히 생기부의 질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이번 항목은 사실 어쩔 수 없이 전공과 관련 짓기가 좀 어려운데 수업 시간에 배운 작품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을 고르라고 한다거나 가장 흥미로웠던 단원을 고르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기는 굳이 전공과 연관 짓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 물론 연관 지을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사실 학생들이 배우는 일반적인 고등학교 교과 과정이 대학교의 전공과 연관되는 부분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파트는 뭐 예를 들어 물리 과목에서 공학 계열에서 배울 거니까 열심히 공부했다거나 이런 정도 적을 수 있긴 하지만 그렇게 교과 내용과 전공은 부드럽게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인이 썼던 글 혹은 심화 탐구한 것 이런 곳에서 전공 적합성을 잘 밝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뒤에 보여드릴 예시는 간호학과에 정말 가고 싶은 학생이라 생각하고 쓴 것이기 때문에 관련한 수행평가를 모두 전공 적합으로 냈다라고 가정을 하고 썼어요. 그 부분은 인지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보통 수행평가 그리고 4번 항목에 들어가는 게 뭐 심화 보고서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냥 학교 선생님들께서 뭐 국어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 혹은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나의 장점 적으라고 하는 파트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리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6번 같은 항목이 되게 중요한데 요즘 학교들은 약 500자 이내 혹은 뭔가 바이트를 설정해 주고 어느 정도의 그 분량을 정해서 생기부에 들어갈 내용을 써 오라고 하시거든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선생님들께서는 우리는 학생 한 명이지만
선생님들은 전교에 약 200 명이 넘는 학생들 생기부를 다 써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학생이 참고할 만한 거를 적어 줬을 때 그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이런 걸 같이 적어서 드리고 혹시 참고해 주실 수 있냐고 정중하게 여쭤보는 걸 저는 굉장히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6번 항목을 먼저 보여 드리고 나서 1, 2, 3, 4 번을 보여 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세특에 어떻게 내용이 기록돼야 되는지 보여 드리면서 오늘 설명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냥 간호학과에 지원한 학생이라 가정하고 써본 세특입니다. 참고로 여기 나온 내용은 당연히 제가 샘플로 만든 거라서 완전 창작이긴 하지만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 그대로 쓰시면 안 돼요. 보면 전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과목별 세특을 구성해야 되는지 전공 적합성을 토대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간호사라는 진로가 확고한 학생이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가면 전공 적합성이 보이겠죠. 그리고 병은 환자와 그 가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간호와 관련이 있고 어떤 간호사 되고 싶은지 밝혔다. 간호사가 되고 싶은데 가장 중요한 역량은 소통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간호사 1 인당 환자 수를 줄여야 한다는 탄원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노인 전문 간호사라는 거에 관심을 가졌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단순하게 국어 수업 시간에 열심히 했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간호사 관련한 키워드가 이 짧은 글에서도 6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공 적합성을 드러내는 좋은 생기부란 학생이 했던 활동이 나의 희망 진로, 희망 전공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희망 진로와의 연관을 보고 전체적으로 정말 열심히 특정한 진로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한 과정이 드러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수준의 생기부를 쓰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들로 나의 한 학기를 채워야 되는지 혹은 1 년을 채워야 되는지 간단하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쓰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쓴 자기평가서 예시인데 어떤 방식으로 1 년을 보냈다면 저 정도 수준의 생기부를 쓸 수 있는지 보여 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참고한 교과서는 천재교육의 국어 교과서입니다. 1 학년 때 배우는 국어이고요. 그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 가지고 썼습니다. 보통 국어 수업 시간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과 그 이유를 쓰라고 하는데 보통 대부분의 학교들은 수업 시간 활동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교과서에서 진짜 하다못해 밑에 빈칸 주고 "내가 생각하는 좋은 설득하는 말하기는 무엇일까요?" 이런 걸 써 보게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짜잘한 활동도 열심히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옆에 보이는 것처럼 뭔가 전공 적합성을 드러낼 수 있는 내용이 한 줄 더 적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굉장히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이런 기록이 3 년간 쌓였을 때 그 생기부는 정말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고자 할 때 아주 큰 도움이 되는 든든한 나의 아군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진로가 미리 정해진 학생이라면 성실하게 전공 관련해서 내용을 채우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사실 적기 어려울 거예요. 당뇨를 입원한 환자가 이러한 상황을 가정해 보았다. 이런 디테일은 당연히 생기부에 기록이 안 됩니다. 하지만 학교 선생님들도 생기부에 어떤 내용을 기록할 때는 근거 자료를 반드시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근거 자료를 남겨 놓으셔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활동을 했고 이걸 이렇게 정리해서 제출을 했고 그걸 토대로 이런 생기부를 썼다라는 거를 다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수업 시간에 배운 작품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과 그 이유를 쓰라는 항목이 대부분의 국어 시간에 들어 있습니다. 참고로 천재교육,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재교육의 국어 교과서에는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는 작품이 나와요. 이 작품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조로증, 즉 좀 빨리 늙는 병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건데 병을 앓고 있는 아이 그리고 그 부모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럼 이 작품을 읽으면 간호사가 되고 싶은 학생은 당연히 다른 전공을 하고자 하는 학생보다 좀 느끼는 바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면 "환자 가족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해하게 되었기에 기억에 남았다."라는 내용을 써 주고 병을 수용하면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느꼈다. 이 정도의 전공 관련 소감만 적어 줘도 없는 것보다 나아요. 그래서 아무리 나의 진로와 관련 없는 과목이라 하더라도 뭔가 한 가지라도 어떻게든 끌어내서 적으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두 개 항목을 보여 드릴게요. 세 번째로는 대부분 학교에서 있을 텐데 자신이 쓴 글을 써서 그걸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나의 전공과 관련지어서 사고한다거나 이런 게 나옵니다. 얘도 사실은 수행평가의 일환이겠죠? 그러면 이 친구, 제가 만든 이 가상의 친구는 노인 전문 간호사를 주제로 썼네요. 사실 이런 파트에서 수행평가에서 나의 전공 관련 심화 탐구가 들어가면 굉장히 좋습니다.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자면 우리나라에는 전문 간호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 간호사가 임상에서 경력을 쌓다가 뭔가 본인이 하고 싶은 혹은 전문성을 쌓고 싶은 분야가 생겼을 때 대학원에 진학해서 전문 간호사 과정을 밟을 수 있습니다. 노인 전문도 있고 종양 전문도 있고 기타 등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간호사가 되고 난 이후의 진로에 대한 나의 이해도 혹은 관심도를 보여주는 좋은 척도가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내어주는 수행평가나 이런 것들을 허투루 하지 마시고 좀 열심히 해 두시면 나중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수업과 관련해서 심화 탐구한 것이 있다면 서술하라고 하는데 이쪽 파트가 대체로 심화 보고서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심화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가정을 했냐면 5 단원과 관련해서 특정 단원과 관련해서 뭔가 보고서를 혹은 뭔가 글을 썼다고 가정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넣으려고 했던 건 1 학년 교과서에 보면 5 단원에 설득하는 글쓰기라는 단원이 있어요. 이쪽 파트가 사실 굉장히 당연한 얘기하고 학생들이 봤을 때는 그냥 '뭐 이런 거를 교과서에서 배우지.' 하고 넘기기 되게 쉬운 파트인데 여기가 문제 내기에는 안 좋지만 생기부쓰기에 굉장히 좋은 단원입니다. 그래서 설득하는 글쓰기 파트에서 예를 들어 환경 분야로 진출하고 싶은 학생이라면 공장 사장에게 글을 쓴다든가 사장님에게 글을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글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내용을 생기부에 넣어 주면 굉장히 자신의 진로를 잘 보여주기 좋습니다. 여기는 제가 참 좋아하는 사이트인데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서 언론에서 나왔던 어떤 문구들이 실제인지 아닌지를 팩트 체크하고 그런 거 올리는데 굉장히 재밌게 보면 가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생기부에 쓰고 싶은 내용이 생깁니다. 지금 제가 예시로 든 거는 "지금 간호사 한 명이 25 명의 환자를 감당하고 있다."라는 자료를 예시로 넣어 놨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코로나 이전에는 간호사 1 인당 환자 수가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아주 심한 케이스는 간호사들이 다 같이 코로나에 걸린다거나 아니면 집단으로 퇴사를 한다거나 이런 진짜 부득이한 상황이 생겼을 때 1 인당 최대 29 명, 29 명까지 담당하는 케이스도 있었다고 해요. 코호트 격리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실제인지 아닌지 팩트 체크를 해 보았다라고 해도 되고 그러면 자 두 가지 팩트 체크를 해 보았다라는 것도 좋아요. 언론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실제인지 궁금했다라는 탐구도 좋고 두 번째로는 직접 뭔가 행동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에서는 복지부 장관에게 탄원서를 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장관에게 탄원서를 쓰긴 어렵겠지만 또 예시니까. 이런 활동을 넣어주면 확실히 이 친구가 간호사에 관심이 많구나 하는 내용이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학교에서 정말 많은 수행평가가 나오는데 그 수행평가를 단순하게 넘길 게 아니라 시간을 잘 활용해서 뭔가 나의 전공과 관련한 관심도를 보여주는 그런 도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를 토대로 어떻게 이런 세특이 나올 수 있는지 이제 한 줄 한 줄 뜯어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처음 문장부터 사실 "모든 과목의 진로가 확고하다."라는 말을 적을 필요는 없지만 특정한 진로에 관심이 있다 혹은 이걸 하고 싶어 한다라는 이야기가 드러나면 아무래도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간호사라는 진로가 확고한 학생이다."라고 밝혀 줌으로써 나의 관심 분야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장점으로 교과 내용을 뭔가 진로와 연계하려는 태도가 탁월하다라고 함으로써 장점도 이야기를 해 줬네요. 그리고 이런 내용, 매 수업 시간에 가장 앞에 앉아 집중하고 교사의 수업 의욕까지도 높여주는 기특한 학생임. 이게 굉장히 뻔해 보이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정말 선생님께서 그렇게 느껴야 적어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학생의 성실도나 인성을 판단하는 척도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학생들에게 맨날 이야기하는 게 제발 학교 수업 시간에 자지 말고 집중하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런 기록이 쌓이는 게 더 좋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진짜 '너무 좋다.' 싶었던 생기부가 정말 이 학생이 학교 생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생기부 세특에 어떤 게 적혀 있었냐면 "이런 학생을 만나는 게 교직 생활에서 가장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함."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한 줄로 이 학생을 선생님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너무 잘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뭐 몸에 배어 있는 타고난 품위가 엿보임 이런 이야기도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대체로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실제로 봤을 때도 아주 예의 바르고 인성도 좋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 아마 제가 그렇게 느낀다면 교수님들도 면접장에서 그 친구를 더 그렇게 평가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교 수업 시간에 태도를 드러내는 이런 말이 학생들이 봤을 때는 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한 줄 적힐 수 있게 꼭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뒤에 전공 적합성도 살리도록 합시다. 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교과서 작품을 읽고 뭐뭐 했다라는 게 이제 문학 작품과 진로를 연계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나의 진로인 간호사와 관련지어서 이것과 관련 있는 작품을 특히 관심 있게 읽었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사실 소감을 밝힌 거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활동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 나의 관심도를 드러내는 활동 정도로 기능할 수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1번 항목에 제가 넣은 건데 환자를 뭐 대하는 예절과 화법을 함양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쪽에서 제가 앞에서 어떤 예시 드러났냐면 뭐 당뇨 환자 예시를 들긴 했어요. 하지만 그런 예시까지는 여기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수업 시간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을 썼던 거를 여기서 넣어 준 겁니다. 그리고 설득하는 글쓰기 활동 이런 게 실제로 내가 어떤 활동을 한 거니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쪽에 내용을 넣어 주는데 특정한 대학교 이름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언론정보연구소 이런 정도의 이름만 넣어 주고 자료를 근거로 삼아서 어떠한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였다 정도 넣어 주면 좋습니다. 여기도 뭔가 심화 탐구라는 항목이었는데 계속해서 진로 관련 관심도를 드러냈다라고 보면 됩니다. 마지막 부분이에요. 글쓰기 시간에 노인 전문 간호사가 되는 법을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수행평가죠. 하지만 이런 활동에서 드러나는 거는 이 학생이 간호사라는 진로에 대해서 막연하게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간호사가 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적극성이나 열정을 드러내는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저는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이 어떤 걸 느끼길 바라냐면 '아 국어 세특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과목에서도 이 정도 수준으로 전공 적합성을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거를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공에 대한 이야기가 드러난 세특과 그렇지 않은 세특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하자면 간호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비슷한 키워드가 여러 번 등장한다는 건 그러한 내용을 강조하고 싶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간호학과에 쓰는 학생이 단순하게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 이런 단원을 배웠다, 뭐 광문자전을 감상했다 이런 걸로 끝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간호사라는 키워드가 여러 번 나오는 생기부가 이 생기부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이 활동을 했던 나의 입장에서도 나중에 더욱 보람 있고 뭔가 재미있는, 읽고 싶은 생기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지금은 자기소개서가 없어진 입시를 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생기부 꾸미는 것, 그리고 수행평가하는 것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